자, 이제 도구들을 조금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 주로는 이 먹거리와 도구는 많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농경을 시작했긴 했지만 아직 많은 부분은 채집에 의존을 해야 된다는 거죠. 따먹어야 돼요. 여자들이 이제 합니다. 근데 보면 그때 이제 주로 이 신석시대에 많이 먹는 게 보면 도토리 많이 먹습니다. 도토리 많이 먹고, 그러니까 씨앗 종류를 좀 많이 먹어요. 근데 씨앗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껍질이 있잖아요. 껍질을 날려야 되는 거죠. 껍질이랑 그 씨앗을 분리해야 되니까 저겁니다. 바닥 놓고 드륵드륵 갈면, 그래서 후 하면 이제 껍질 날아가고 안에 알맹이만 남는 거죠. 근데 도토리는 참 쓰잖아요. 아, 도토리 모기 먹고 싶네요, 갑자기. 근데 도토리는 굉장히 쓴데 도토리를 많이 먹고, 그다음에 살구씨 같은 것도 먹습니다.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중국 갔더니 그 도토리씨, 아니 저기 살구씨를 굽나 이렇게 해서 먹는 게 굉장히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만큼 사가지고 그걸 계속 미친 듯이 먹은 거예요. 막 그 익힌 거라서 갖고 올 수가 있어가지고 막 봉지를 막 이만큼 사가지고 그걸 막 계속 먹습니다. 빠른 속도로 막 먹었어요. 다 먹고, 야, 이거 진짜 맛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어디 파는 데가 없나 하고 이제 인터넷에 찾아본 거예요. 찾아봤는데 이제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습니다. 씨 중에 살구씨가 독성이 제일 심하대요. 그래갖고 하루에 10개 이상 먹으면, 그러니까 기절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은 기절하거나 잘못하면 마비가 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만큼씩 먹었는데, 그래서 평생 먹을 거 다 먹었기 때문에 당분간 살구씨를 안 먹는 걸로 하는데, 이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학생들 얘기로 하면은 몸빵, 뭐냐면 몸으로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매 다 주워 먹어요. 다 먹어보고 괜찮으면 계속 먹는 거고, 먹어봤는데 누가 죽어요. 아, 그럼 먹으면 안 되는 거다. 먹어봤는데 누가 마비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 70만 년 동안 그거를 몸으로 사실 익히는 거거든요. 선조들, 신석기들을 우리 선조라고 부를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다 그렇게 몸으로 겪어서 알게 된 거예요. 약초 같은 거 굉장히 왜 어떤 건 몸에 좋고 어떤 건 독성이 있고 이걸 아는 것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다, 그러니까 학생들 말로 하면 몸빵하고 다 몸으로 다 먹어보고 마비 오면 아, 먹으면 안 되겠다. 먹어보고 괜찮으면 괜찮은데? 사실 다 그렇게 이제 했는데 도토리 하여튼 많이 먹고 이제 살구씨 하루에 10개씩 드실 수 있으면요. 저 완전히 멀쩡했습니다. 저는 딱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그냥 완전히 튼튼해가지고 아주 너무 멀쩡해서 지금 충격받았습니다. 사실 막 이만큼씩 먹었는데 쓰러지지 않고 소화도 잘 되고 엄청 먹었어요. 그래서 당분간 하여튼 안 먹습니다. 혹시 중국 가실 일 있으면 근데 한번 드셔보세요.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갈아가지고 이제 분리하는 거죠. 그래서 왜 저는 농사는 잘 안 져봐서 모르겠는데 보면 이렇게 키 같은 걸 이렇게 왜 작은 아이들 이렇게 해가지고 후 하면 이렇게 껍질 날아가고 알맹이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톡이나 뭐 그 돌을 갈기도 하지만 이제는 뼈도구를 많이 씁니다. 물론 구석기 시대도 뼈도구를 쓰는데 뼈도구를 굉장히 그냥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별로 갈지 않는다는 거죠. 있는 걸 그대로 그냥 모양에 따라 썼는데 이제는 뼈도 이 뼈가 뾰족하잖아요. 동물뼈 같은 경우는 원래도 뾰족하지만 잘 갈아가지고 날카롭게 만들어서 이게 왜 좋으냐면 이제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사냥을 갑니다. 남자 한 10몇 명 이렇게 모여서 가죠. 저쪽에 이제 뭐 멧돼지 같은 게 와요. 이때는 무기가 이제 없으니까 손에 이 주먹도끼 같은 거 이제 하나 들고 가는 거죠. 근데 가가지고 이게 명중률이 좋아가지고 딱 던져갖고 한 번에 머리 딱 맞고 딱 죽으면 좋은데 딱 던졌는데 엉덩이 좀 맞고 딱 보고 달려오면 그때부터 이제 전쟁이 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큰 동물을 잡을 때는 이 조그만 동물 같은 이 집게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한번 찍어내리면 잡지만 그거 잘 안 잡힌다는 거죠. 타격률이 좋으려면, 그러니까 그 큰 동물을 잡으려면 화살 같은 게 필요합니다. 멀리서 안전하게 쏘고 어느 정도 이제 기절시키거나 충격을 준 다음에 많은 인원이 달려가서 잡는 거죠. 그래서 구석기 시대 후기가 가면 이제 조그만 그 작살, 뭐 화살촉 같은 게 나오는데 신석기 시대 가면은 더 작아지고 이런 뼈로 아주 가늘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용도가 다 많아집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물고기 같은 거 많이 잡으니까 작살, 낚시도구로는 뼈가 그만이죠. 잘 갈아가지고 왜냐면 물고기가 걸려야 되잖아요. 낚시의 그 원리가 그거니까 잘 만드는데 어느 정도 잘 만드냐면 이런 것들은 나무랑 이게 엮어가지고 이
물 같은 게 내리 꽂는 거죠. 물고기 왜 김병만 물고기 잡듯이 이제. 예, 그러니까 지금이랑 원리가 똑같습니다. 이 놀라운 건 이 여러 가지 이제 돌로 된 도구들인데 이런 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이게 갈판, 돌판 이렇게 가는 건데 이거 보세요. 이게 낚시 누가 봐도 낚시 도구죠. 여기다 이제 이어가지고 여기다 이제 뭐 이렇게 새끼 같은 거 이제 꼬든지 뭘 해가지고 이 줄을 이어서 이렇게 받는 건데 지금과 낚시 원리가 똑같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아요? 전혀 다르지 않고 여기가 앞에가 동물 뼈, 여기는 이제 그 돌입니다. 돌인데 그리고 재밌는 게 요 위에 있는 게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예, 그물추입니다. 사실 보면 잘하시네요. 역시 예, 여기 전문가 분들도 몇 분 계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약간 긴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보면 잘 보면 위가 조금씩 달아 있죠. 여기다가 그물 해가지고 왜냐면 그물을 던지면 이게 가라앉아야 물고기를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혹시 여기 이제 어르신들 계시니까 왜 어렸을 때 왜 이렇게 냇가 가면은 그물 이렇게 던져가지고 잡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여기 이것도 이렇게 그물. 그래서 이런 것도 많이 발견돼요. 폐총 지역에서도 많이 발견돼요. 실제로 쓰다가 이제 왜 돌이니까 돌은 이제 구할 수 있으니까 뭐 어디 끊어지고 하면은 버리고 또 쓰고 이런 거는 아주 막 많이 이렇게 모여서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시골 가면 그런 거 하는데 저는 물고기는 잘 못 잡습니다. 뭐 어린애가 물고기 어떻게 잡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페트병 같은 걸로 잡거나 아니면은 그 올갱이 다슬기라고 하는 거나 좀 잡고 뭐 물고기는 별로 성공해 본 적이 없는데 동네 이제 시골 어렸을 때 할머니 댁 가면은 앞에 이제 있으니 그런데 꼭 가서 놀잖아요. 네, 뭐 그 잡고 몇 마리 뭐 조그만 요런 거 잡고 뭐 풀어주고 이제 어렸을 때 그러고 있는데 동네 분인지 뭐 모르겠는데 와가지고 그 있잖아요. 불법인데 전기 쭉 뜨는 거예요. 어렸을 때 봤던 그 충격은, 예, 그러니까 물고기가 쭉 뜨는데 너무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한 방에. 예, 그래서 저는 막, 근데 이게 뭐 물고기 잡는 게 놀이 반이고 뭐 이제 실제 제가 그걸 잡아가지고 구워 먹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게 잡는 건데 어린 나이에 그거 딱 봤는데 뭘 이렇게 딱 집어넣는데 물고기가 쫙 뛰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고 그다음부터는 다시 잡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실은 못 잡는 거죠. 못 잡는 건데 근데 이런 식으로 뼈도구들 같은 것들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선사시대 사람들의 뭐 여러 가지인데 장식.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정착을 하고 제가 정착을 하면 마음이 굉장히 안정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아까 제가 몇 가지를 했는데 나의 존재를 생각하는 것. 이거는 사람이 가진 아주 큰 특징. 이 문화 우리 지금 기반하고 있는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가족제도라는 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성씨를 쓰고 부계제인 것 같지만 우리 역사는 부계제만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부계제는 아버지 아들로 이어지는 가부장적인 굉장히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그렇게 가부장적인 그런 가족제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나라고 하는 나의 우리 구성원 인간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가 뭐냐면 미의식. 물론 그 뭐 동물들도 이 교미를 해야 되고 이제 그러니까 왜 수컷들이 굉장히 예쁘잖아요. 수컷들이 굉장히 예쁘고 어떻게든 잘 보여서 번식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미의식은 그런 것들이죠. 물론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런 부분이 있겠죠. 어쨌든 나를 잘 꾸미고 예쁘게 보여서 남보다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나를 위해서 예뻐지려고 하는 사람도 많죠. 이게 남에게 보여주려고 예쁜 것도 있겠지만 나를 돋보이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굉장히 사람은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류가 만들어 놓은 많은 이제 문화 유산들 있죠.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기록하려는 기록, 나의 자취를, 나의 생활을 기록.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나오는 것이죠, 사실. 그러니까 본능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구석기시대부터 보면 뭐 알탐이나 동굴벽화 같은 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그린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물론 뭐 거기 나오는 말이나 소 같은 것들이 잘 잡히게 해달라는 그런 것도 있지만 내가 이런 걸 잡고 이렇게 생활한다. 라는 걸 인간이 이게 기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자취를 따라서 사실 인류의 역사를 그려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의식이나 기록을 하려는 것들, 이런 것들, 기억하는 것, 그리고 자기의 기억을 남기는 것, 어떤 방식으로. 문자가 없으면 그림이라도, 그림이 아니면 선이나 기호라도 남기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본다면 그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의 빠른 이제 서양 같은 곳은 뭐 여인상이라던가
아니면 그림, 동굴 벽화, 라스코, 뭐 알타미라 동굴 벽화들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이 한반도에는 뭐 70만 년 전부터 이제 구석기 사람들이 살았다고 하고 북한에서는 그 구석기 시대 인골이 나왔다라고 하죠. 그래서 뭐 굴포리 뭐 어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북한 일단은 북한에서 나온 인골은 남한 학자들이 볼 수가 없어서 그게 실제 그 구석기 시대 인골이겠느냐 하는 문제는 있는데 어쨌든 머리뼈를 가지고 이제 이 머리 사실은 얼마큼 나왔냐 머리뼈 요만큼이 나온 거죠. 다른 지역에서는 턱뼈 요만큼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복원을 한 거예요. 70년대에. 근데 이 북한이 지금은 우리나라 경제 이 수준이 차이가 많이 나죠. 사실은 많이 나는데 이 해방 이후에 한 1, 20년은 사실은 북한이 훨씬 더 경제적인 수준이 좋았고 그리고 북한은 어쨌든 이 김일성 이 중심 체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특히 이 사회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는 역사 쪽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우리의 뿌리가 무엇인가 이런 거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니까 북한에서 투자를 엄청 해줘요. 그래서 사학계의 사실 발전은 그 해방 전후 해가지고는 남한 쪽이랑 비교가 안 되게 많은 연구를 하고 투자를 했습니다. 우리 그 기술이나 발전도 굉장히 빨랐어요. 그래서 그 전쟁하고 나서 이제 해방 그 전에 그 저희가 독립하면서 이념 이제 이런 거 시작될 때 보면 많은 학자들이 북한으로 건너갔습니다. 뭐 그게 사회주의 이념을 선택했다 해서 간 사람도 있지만 그 여러 가지의 재반 상황들을 사실 보고 간 적도 있는데 어쨌든 그때 이 머리뼈를 가지고 복원을 한 거예요. 이제 그 북한 사람들은 그 영어를 쓰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류의 그 인골로 봤을 때 이 뼈나 이걸로 봤을 때 우리 직접적인 종삭은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슬기슬기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 그 사피엔스라는 게 이제 슬기롭다라니까 사피엔스니까 슬기슬기 사람 이렇게 쓰는데 저는 그 말은 되게 예쁘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호모 사피엔스는 슬기 사람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래서 슬기슬기 사람이 이제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인골을 가지고 10년대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어디서 북한 책을 어렵게 구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수업 시간에 이제 저희 그때 선생님께서 딱 보여주셨는데 학생들이 전부 다 라고 한 거죠. 제가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라고 했는데 보니까 누구랑 똑같이 생겼냐면 복원을 할 거니까 독고 형제 씨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다 독고 형제? 딱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럼 인류의 우리 구석기 시대 그 얼굴은 독고 형제인가? 뭐 이제 애들이 막 웃고 저희끼리 막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제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거예요. 저희 선생님은 독고 형제 누군지 모르신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해드렸더니 진짜 똑같이 생겼다고 승리산인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 승리산에서 발견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구석기 시대 인골인 거 모르고 신석기 시대는 이제 본격적으로 인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구석기 시대부터 사람이 매장을 예전에 이제 그러니까 죽으면 우리 같은 종이지만 그냥 놓고 이동하니까 아무래도 뭐 시간도 당연히 오래됐지만 인골을 특정 장소에 매장을 하는 게 아니니까 찾기가 지금 나오기가 좀 힘든 거죠. 그런데 사람이 이제 신석기 시대 본격적으로 들어오면 사람을 매장합니다. 근데 매장한다는 것 행위 자체가 이미 우리 이 사람을 기억하고 추억하고 이 사람을 위해 주는 거죠. 그리고 사후세계에 대한 인식을 한 것으로 신석기 시대의 종교관 같은 게 아주 초보적이지만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매장에서는 많이 볼 수 있고 그래서 사후세계에 대한 어떤 왜냐하면 사람이 죽고 나서 사후세계라는 그런 관념이 없다면 묻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신경 써서 묻고 그 다음에 부장품을 초보적인 수준이지만 넣어줍니다. 그래가지고 뭐 지금처럼 무덤을 막 이렇게 막 봉분을 만들어서 아주 그런 건 아니지만 얕게라도 그 정성스레 뭐 아까 조개를 깐다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부장품들은 이제 시기가 신석기 시대에서 좀 가면 갈수록 부장품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신석기 시대 후반이 되면 서서히 계급이 발생한다는 거죠. 있는 놈들은 좀 많이 넣고 없는 사람들은 어쨌든 시신에 대한 그래서 이 종교관이 나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양양에서 이제 출토가 된 거예요. 양양에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근데 그 아직 무덤 신석기 시대 인골이나 무덤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흥수에서 이제 꼬마애
인골이한데 그걸 흥수아이라고 하는데 요만한 이제 남자애가 발견됐고 그 외에 이제 조금씩 발견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아직은 이제 뭐 부장품이다라고 할 만한 것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이 학계에서 이걸 양양오산에서 발견했는데 이게 사람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봤는데 이제 학생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어딜 봐서 사람 얼굴을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저는 아무리 봐도 그닥 사람의 얼굴로 보이지는 않는데 그래서 학생들이 뭐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야 나는 모르겠다. 사람 얼굴이란다. 근데 이제 요런 거 그러니까 좀 아직 그 미비해가지고 요거는 중국에서 나온 요거는 확실히 보면 사람 얼굴 같죠. 눈하고 입 이렇게 있습니다. 동글동글하니 귀엽게 해서 요런 것들을 사람이 죽은 자를 위해서 어쨌든 신경 써서 만들었다는 것. 조물조물해서 만들어서 그것을 넣어주는 것. 이런 행위 자체가 장래행위. 그리고 사후세계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이런 것들이 초보적이니까 사후세계에 대한 인식하는 것은 종교랑도 많이 관련돼 있죠. 생사관은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종교랑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라는 게 나오죠. 우리 뭐 전통 그 샤머니즘, 뭐 애니미즘 이런 게 나오는 그 시초가 되는 것이 신석기 시대부터 이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정주가 주는 안정감, 몸이 편안해지고 어느 정도 살만하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 가족, 기억, 기록, 추억, 슬픔 이런 것들을 표현해내기 시작합니다. 후포리에서 나온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다 얼굴 모양이라는 거예요. 제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얼굴 모양이냐 뭐 이랬는데 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왜 얼굴 모양인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비슷하죠. 눈, 입, 뭐 이런 정도. 그래서 이제 아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뭐 출토가 많이 되지는 않아가지고 요런 거 정도를 이제 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오이도 지역에서 나온 겁니다. 나온 건데 제가 딱 좋은 예를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사진을 이걸 선택해 왔습니다. 이게 광주박물관에 있는데 여수에 안도패총, 그러니까 전남 지역에도 패총이 있다 그랬잖아요. 안도패총에서 나온 건데 팔찌입니다. 팔찌. 조개로 팔찌 이렇게 하는데 많이 찾죠. 이게 사람의 팔목뼈입니다. 팔목이 차고 있는데 요 부분이 패총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박물관에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저 역사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아마 박물관 많이 가보셨을 텐데 신석기 시대 장신구 하면은 조개에 이렇게 구멍 뚫어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저는 장신구를 잘 하지 않는데 이렇게 팔찌를 풀었다 뺐다 장착하는 게 아니고 그냥 껴야 되는 거죠. 근데 굉장히 조그매요. 이 조개 개인 모양으로 뚫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냐면 제 손가락 3개 정도로 여기서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수준이 있거든요. 진짜 했을까요? 그래서 이제 좀 어렸을 때부터 넣는 것. 아기 때부터 넣는 거. 왜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아프리카 같은데 이렇게 종족 목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하고 귀걸이가 있습니다. 귀걸이 돌로 돼 있는데 그게 이만해요. 어렸을 때부터 넣고 늘리는 것.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귀걸이는 몇 개가 발견이 되고 그 아프리카 원시 부족에서도 그런 지금 하고 있는 얘가 있어가지고 똑같고 너무 조그만 이 조개가 조그만 것들은 이제 아마 어렸을 때부터 넣었거나 아니면 뭐 그 조개는 잘 깨지니까요. 하다 뭐 깨지면 또 딴 거 하기도 하고 하는데 하여튼 되게 얇아서 이 진짜 팔찌일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드는데 그런 것들 많이 발견돼서 어쨌든 인위적으로 뭔가 가해서 만들고. 그래서 제가 학생들 데리고 답사 가면은 박물관에 많이 가는데 제가 이제 막 설명하면서 내가 여기서 너희들한테 2개를 보여줄 것이다. 뭐 가면 하나랑 그다음에 이 팔찌를 보여줄 건데 찰 수 있는 이거나 그 가면을 딱 써 얼굴이 가려지는 사람 내가 밥 산다. 예, 하지만 이 팔찌 잘 못 낍니다. 이거는 크기가 좀 크긴 커요. 크긴 커도 지금 아마 그러니까 손목부터 이렇게 끼워 넣어야 되는 거니까 저도 안 들어갈 겁니다. 저도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골격이 좀 작았을 가능성도 있죠. 지금이랑은. 예. 저도 뭐 아주 큰 편은 아니지만 제가 평균 이상인데 조선 시대만 해도 남자들 평균 키가 150 초반이니까 더 작고 골격도 훨씬 작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팔찌, 장신구, 그래서 이런 것들 아주 이런 시기부터 나타나는 거죠. 구멍을 뚫어가지고 귀걸이 같은 것들. 구슬입니다. 흙으로 빚어가지고 이게 당연히 많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흙이 이제 잘 깨지니까 잘 발견이 안 되는데 크기도 굉장히 조그매요. 당연히 요거는 목걸이의 용도입니다. 줄로 이렇게 차게 구멍 뚫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이제 그러니까 남에서 자기를 돋보이게 하고 싶은 그 욕구 같은 것들, 미의식 이런 게 생긴다고 보면 되죠. 이게 조갑이탈인데 이게 동삼동 이건 폐총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이 우리나라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뭐 정신세계 혹은 이런 게 아직 우리나라는 많이 발견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게 이제 있으면 굉장히 크게. 우리나라에서 이건 확실하게 누가 봐도 얼굴이니까요. 그러니까 뭐 종교관이나 이런 걸 설명할 때 늘 언제나 설명하는 전형적인 제일 중요한 국립박물관에 있습니다. 국립박물관에 있고 이거 실제적으로 조그맣니다. 요만해요. 그러니까 얼굴이 안 가려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한테 이걸로 얼굴 가려주면 내가 밥 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안 가려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갖고 올 걸 그랬네요. 제가 다음번에 한 번 더 옵니다. 제가 다른 강의를 하러 오는데 이거를 학생이 한 명이 만들어 왔어요. 이 집에 있습니다. 모양 똑같은 게. 학생이 만든 거지만. 그래서 뭐냐면 이제 신앙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대는 존재인 거죠. 사후 세계의 문제도 있지만 저는 가톨릭 대학교에 있지만 저는 신앙이 없습니다. 저는 신앙이 없는데 뭐 좀 나이가 들면 이제 더 들면 생길 수도 있겠죠, 물론. 근데 사람들이 이제 고기를 잡고 물고기를 먹게 되죠. 먹으면서 이게 고정적으로 주긴 하지만 자연이 고정적으로 주긴 하지만 사실 변화하는 날씨 지금도 아까 저기 쉬는 시간에 비 온다고 비 오면 안 되는데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자연의 변화 이런 것들이 사실 가장 나에게 오는 먹거리 답을 주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해는 사실 흉작에 가깝게 전혀 없을 수도 있고 날씨가 너무 더우면 채집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고기가 하나도 안 잡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이 뭐 의복, 식생활, 주거 다 중요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는데 다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반응이 오는 것은 배고픔입니다. 사람이 느낄 때 가장 먼저 오는 게 배고픔이니까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 음식물을 먹어서 내 생명을 연장하는 것에 굉장히 몰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앞바다에서 조개도 먹고 물고기도 먹자. 이게 안정적으로 계속 풍요롭게 있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게 돼요, 사람이. 그러니까 소박한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원하는 사람이 많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모여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기원을 합니다. 아직은 신이 있진 않으니까 바다가 있으면 조개가 많이 잡혔으면 좋겠으면 조개를 믿겠죠. 뭐 믿던 뭐 바라던 기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만들어서 얼굴에 쓰던 목에 걸든 하고 모종의 행사를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봤을 때는 뭐 그냥 조개탈 이런 거지만 여기에 담긴 의미는 사실 굉장히 큰 거죠. 어떤 의식과 의례를 담당했을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청동기나 고대의 초기 부분에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배자였다는 거죠. 단군, 왕검. 단군, 왕검이라는 게 보면 단골, 무당과 정치적 지배자. 그러니까 신이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치적인 힘을 갖게 되는 그 시초가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의례 같은 것들을 굉장히 하게 되는 것이죠. 국박에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신석기 비너스라는 건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뭔가 흙으로 빚은 것 중에 이건 딱 봐도 여자 몸입니다. 제가 설명을 하면 여자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일단 목 부분입니다. 그리고 팔은 없어요. 그리고 여기가 가슴 부분입니다. 그리고 허리. 그래서 엉덩이로 떨어지는 딱 보면 여자. 그래서 이 비너스라고 부르는 게 왜 그러냐면은 이런 여성상 같은 경우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목인데 목이 없는 거죠. 얼굴이 없고 어깨고 팔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있고 허리에서 엉덩이 이렇게 가는 이제 상인데 이거 굉장히 조그맣니다, 사실. 한 요만해요. 제 손가락 정도 되는데 이제 여신상 그래서 이제 서양도 보면은 구석기 시대부터 보면은 나와요. 그래서 올랜드로프의 비너스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직 이런 게 출토가 안 됐는데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이게
그 신암리에서 나왔고 울산 신암리에서 나와갖고 예. 우리는 뭐 신암리 비너스 뭐 이렇게도 부르긴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비너스를 붙여요. 비너스를 붙이는데 그 제가 이제 이 다음 사진이 마지막 사진이 아마 될 것 같은데 재밌는 게 이 여성이 신석기 시대 뭐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신성한 존재로 인식이 됩니다. 이것은 사실은 농경의 시작과 굉장히 맞물려 있어요. 왜냐하면 여성은 뭐를 하죠? 출산을 합니다. 출산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이제 뭐 그 자식을 번식하고 이런 거의 의미도 있지만 사회로 봤을 때는 노동력의 창출입니다. 그래서 특히 청동기 시대에 가면 이제 농사 중에서 뭘 시작하죠? 벼농사를 시작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벼농사는 절대적으로 노동력이 중심이 되는 사실 그런 거죠. 뭐 해줘야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남자들도 본격적으로 이제 농사를 좀 짓게 돼요. 네, 그러니까 여성이 출산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신성한 의식입니다. 이 어떤 공동체가 계속해서 영유하는 데는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면서도 또 노동력의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신석기 시대에 보면 농작물을 키우잖아요. 그럼 농작물 어렸을 때 물을 주고 자라가지고 열매가 열리고 열매를 먹고 그 해에 없어지면 다시 씨를 뿌리면 이 낳는 이 과정이, 이 순환 과정이 여성이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과 동일하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의 출산은 두 가지 의미로 중요한 거죠. 하나는 노동력의 생산, 그러니까 인원, 구성원을 유지시키고 지속시켜주고 노동력을 확보한다는 의미 하나와 출산 행위 자체가 이 생명, 곡식이 있고 다시 순환하는 그 과정과 동일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성을 굉장히 신성시합니다. 물론 청동이나 뭐 이제 시대 가면 남성의 성기를 이제 강조해서 만드는 여러 가지 뭐 그런 인형도 나오지만 지금까지는 여성상이 나오는 것이 조금 앞섭니다. 그래서 여성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지금 뭐 신라 때까지 가면 계속 보여요. 그러니까 고대 시대도 보이는 게 뭐냐면 이제 그 보면 혁거세 아령 부부잖아요. 혁거세가 그 각 지역의 초기 기록 보면은 지역을 순수하면서 백성들을 위무했다. 근데 이때 아령이 같이 쫓아갑니다. 보통 그런 경우가 드물죠. 쫓아가가지고 뭐를 하냐면 농사와 농장, 실자는 것을 장려한다. 그러니까 여성을 농업신과 비슷하게 일치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더 이제 좀 앞으로 가서 비슷한 시기에 보면 주몽, 주몽 부인 누구죠? 뭐 유화 부인. 예. 네, 보면 주몽이 부여에 있잖아요. 부여에 있다가 이제 고구려 건국하러 도망 오잖아요. 네, 도망을 오면서 이제 보면 이게 뭐 따돌리고 뭐 거북이 뭐 오고 뭐 건너서 도망을 와가지고 이쪽 지역 지금의 이제 중국의 뭐 지반이나 이쪽 지역에 와서 하여튼 뭐 이제 나무 밑에 쉬고 있었던 거죠. 나무 밑에 쉬고 있는데 저기서 비둘기가 날아옵니다. 비둘기는 신앙, 청동기 시대 이후에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날 수 있기 때문에 사람과 하늘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간 매개체입니다. 나무와 그래서 우리 왜 보면 소떼 신앙 있잖아요. 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데 이때 보면 벌써 비둘기가 날아와요. 그래서 주몽의 손에 앉습니다. 그래서 입에서 뭐를 내려줘요. 곡식입니다. 근데 그걸 어머니인 유아부인이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성이 이미 고대 국가, 고대 시대를 가도 어떤 농업을 주관하는 신 같은. 그래서 여성은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고 곧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업과 관련된 풍요와 다산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재생, 풍요, 다산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신석기 시대부터 나타나는데 조금 억울한 게 이 여성의 풍요와 그러니까 여성의 이 상징이라는 게 뭐냐면 여성의 무슨 몸을 먹기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가슴이나 배 이런 혹은 성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만들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야해, 야해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 당시에는 이제 신앙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렇게 풍만하게 굉장히 그려놓습니다. 가슴도 크게, 배도 엄청 나오게, 허벅지도 튼실하게, 성기 막 크게 그려놓고 얼굴 이런 건 별로 안 중요해요. 얼굴 뭐가 중요해요? 팔다리 이런 거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이만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올렌드러프의 비너스라고 하는 구석기, 후기 구석기에 나오는 그는 머리가 동그랗고
바로 배가 동그랗어. 눈사람처럼 만들어놨어요. 배가 이거 눈사람처럼 만들어놓고 눈, 코 이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우리나라는 신석기 시대인데 S라인이 있어요. 제가 너무 억울하다. 아니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풍만하게 그리지 않느냐. 그래서 이때부터 사실 뭐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뭐 다이어트 뭐 하고 예쁜 몸 이런 거 요즘에 되게 중요시하잖아요. 젊은 사람들 보면 다이어트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미의식은 이때부터도 S라인을 원한 거다. 세상에 이렇게 마른 비너스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후에 이제 고대 국가 같은 거 이제 설명하면서 학생들한테 이런 비너스 사진이나 중국에 이제 우리나라는 그림이 좀 많지는 않으니까 중국 거 많이 보여주면 중국은 굉장히 여성을 이렇게 퉁퉁하게 그려요. 한 당나라 때까지 보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그리는데 뭐 우리나라도 그런 분위기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중국보다 말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에는 막 나 같은 사람이 고대에 태어나야지 미인이다. 나 같은 사람이 미인인 거다.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미인이었을 것 같지 않고요. 중국이나 서양쯤 가야 미인 소리를 들으려나?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터키에 비슷한 신석기 시대 나오는 비너스예요. 보면 딱 봐도 그냥 얼굴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눈코입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고 풍만한 몸 일단은 풍만하죠. 근데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막 애들이 이제 이거 보면은 막 이러는 거예요. 막 이러는데 아니 지금 그건 우리 관념이고 이게 무슨 이 여자의 몸을 뭐 아주 막 잘 묘사해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많이 나오고 배가 나와 있는 건 뚱뚱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거는 임신을 했다는 의미다. 그렇게 요즘 애들이 그때야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 여전히 표정은 별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고 나서 이걸 보여주면 애들이 이러면서 우리나라의 미의식은 S라인이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조금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신석기 시대 그래서 이런 종교적인 상징성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예전에는 출토가 되지 않고 그래가지고 종교관이라는 것이 청동기 시대에 나왔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는 많이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이 뒤가 사진이 이게 끝이 아니구나. 큰일 났네. 이제 그러면서 아까도 했지만 이제 초보적이지 아주 초기 단계지만 종교 관념이 나온다고 그랬고 그것은 장례 문화에서도 제가 보인다고 그랬죠. 역시 여수에서 발견된 이게 무덤입니다. 이게 굉장히 신경을 이게 남녀 2명이에요. 보이시죠? 하나, 둘, 신 두구가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이렇게 누워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치과 옆으로 누워서 구부리고 이렇게 누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미세하지만 아주 얕지만 어쨌든 구덩이를 파고 시신을 묶고 덮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발견된 건 이게 처음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여수에서 나오는 이제 거죠. 그래서 아주 신기한 형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시신을 뭔가 어떻게 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죽은 사후에 대한 인식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뼈 이 DNA를 하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이 골반 모양은 다르니까요. 남자 여자 뼈를 보여주면 그거는 가능합니다. 그렇죠. 동위원소 측정이 가능하니까요. 제가 DNA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이 뭐냐면 거의 다 남아 있죠. 지금 뼈가. 그러니까 뼈의 형태로 보면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순장하잖아요. 창녕에 보면은 창녕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나는데 순장고분 발견된 게 있는데 이제 처음엔 순장이라서 시신 내구가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있는데 처음에는 4개가 있으니까 이제 순장이다. 송현동 고분군에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 인골 이제 조그만 한 15, 16살짜리 여자애예요. 거의 다 있어가지고 걔를 완전 복원했어요. 이름은 송현동에서 발견돼서 송현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사람들이 이제 여성인 건 뼈 보고 아니까 순장된 거라고 생각하고 이 뼈 같은 걸 분석해서 DNA 뭐 구조나 혹은 이 영양 상태를 본 거예요. 근데 얘가 노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양 상태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고기를 섭취하고 있었고 뼈의 발육 상태도 좋고 뭔가 고생한 애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순장이 아닐 가능성도 있겠다. 근데 왜 내구가 나란히 있을까? 그건 또 모르겠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서 요즘에 뭐 과학기술 엄청 발달했으니까요. 그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있고. 이게 이제 후포리 울진에서, 근데 이거는 좀 조금 보시기 힘들 텐데, 요게 치과 옆으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구부리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인데, 요거를 그 박물관에 국박에 요거 그대로 이렇게 모형처럼 만들어놨어요. 가서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신을 처음부터 묻는 경우도 있고요. 자, 아니면 그러니까 세장이라고 해서 뭐냐면 시신을 밖에 냅두고 썩게 만들고 다 썩어서 뼈만 남았을 때 뼈만 추려가지고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고대 사회에서도 많이 하는, 부여 같은 경우 보면은 시신 언덕에다 올려놨다가 뼈만 추려가지고 2차장. 이걸 2차장이라고 하고, 조선시대에도 예, 많이 합니다. 조선시대 특히 전남 지역에 이 특이하게 묘지가 굉장히 특이한데, 그 뭐 풍장 같은 거 하죠. 풍장 주로 근데 그건 전염병 관련해서 많이 하는데, 시신이 죽으면 시신을 가만히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에다가 묶어놔요. 그거를. 그럼 몇 개월 지나면 시신이 썩겠죠. 그러면 그거 거기서 이렇게 뼈만 추려가지고, 그건 뭐 조선시대까지 행해진 거니까. 그리고 그 고려시대에 보면은 그 불교, 이제 고려시대 불교 국가니까 다 화장 하잖아요. 화장하면 이게 뿌리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저기 신라시대도 화장하면 뿌리지 않습니다. 담아가지고 다시 묻어요. 무덤 좋은 거 써가지고, 있는 놈들은, 있으신 그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2차장은 많이 하는 풍습이에요. 그래서 신석기 시대도 보면 시신을 그대로 이렇게 뼈의 상태를 보면 알 수 있겠죠. 뼈를 가지런히 모아가지고 묻어놓은 이런 형태도 발견이 됩니다. 이 울진 이 인골이 나왔던 이 지역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좀 후기 구석인데, 이 무덤이에요. 이것도 역시 무덤인데, 여기서는 아마 인골은 막 완전한 형태로 발견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무덤인데 보면 석기를 이렇게 바닥에 깔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이제 부장품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은 어쨌든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라는 게 있다는 게 맞는 거죠. 아까 이거랑은 완전히 다르죠. 이건 어쨌든 묻긴 했지만 거의 뭐 여기 보면 이제 토기 조각 조금 나오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 석기 약간과 토기 약간이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비교적 무덤의 크기도 크고 이렇게 많은, 그래서 이게 요겁니다. 보면 이게 이제 신석기 후기니까 제법 잘 갈죠. 제법 잘 갑니다. 제법 잘 가고, 예. 이 마제,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청동기 시대 제일 많이 저기 헷갈리시니까, 청동기 시대 하면은 청동기를 실생활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청동기는 의기예요. 그냥 남한테 자랑하는 모양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쉽게 이렇게 좀 구부러집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석기를 씁니다. 대부분은 농사도 그렇고 전쟁도 그렇고 석기 씁니다. 근데 칼이 진짜 날카롭게 잘 갈려요. 그래서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청동검 이제 원래 청동검이라는 게 노랗죠, 금색.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당시에 족장이 이렇게 쓰는 건데, 이 청동검이랑 마지석검이랑 이렇게 싸우면은 마지석검이 이길 것도 같습니다. 이 구부러질거나 깨지는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거는 완전히 의기예요. 자랑용입니다. 자랑용. 그러니까 갖고 있는 사람은 반짝반짝하게 보는 거지. 그래서 제법 잘 가는 석기들, 이런 것들 여기 돌도끼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 이렇게 이어가지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실제 도끼로 썼다기보다는 이 정말 의뢰용으로 죽은 자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공을 들여가지고 많은 것들을 넣는 거죠. 이게 마지막 사진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신석시대 인골이 발견됐는데, 남녀의 인골이고 서로 포옹을 한 채로 이대로 그냥 시신을 이제 묻은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설이 좀 많습니다. 이게 제가 남녀는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두 개가 서로 마주보고 누워서 껴안고 있는 건데, 죽을 때 동시에 이렇게 죽지는 않았겠죠, 사실은. 근데 뭐 제가 확실히 모르겠지만, 왜 마치 폼페이처럼 화산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연인이겠죠, 가족이겠죠, 남녀니까 서로 이렇게 안고 그냥 그대로 사망한 흔적이 발견이 됐다라고 보는데, 예, 그래서 신석기 시대 이제 저희가 이게 고고학적으로나 뭐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렇게 정서 같은 것들, 우리가 이제 신석기 시대 정서나 사람들의 생각 같은 것들을 좀 읽을 수 있는
또 자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자료적인 어떤 막 중요성보다는 당시에 생각들을 읽을 수 있는 좀 그런 자료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에서도 뭐 나란히 이제 있는 거 발견이 됐지만 이건 아마 동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사망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비슷하게 사망을 해서 잘 시신을 해서 눕혀갖고 묻은 거고, 이거는 아마 이제 당시에 급박한 사고 같은 건데 이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이제 딱 껴안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 짧게, 아니요 길게 됩니다. 질문 혹시 있으시면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너무 다 아시는 부분이라 질문할 게 없으신가요? 제가 보통 이제 한 시간, 오늘 10분 쉬기도 했는데 조금 일찍, 제가 아마 5주차에도 한번 강의를 아마 하러 올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올 겁니다. 워크샵 들어와야 되거든요. 제가 워크샵을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제가 워크샵 들어오는 걸 저는 몰랐는데, 그래서 아마 저는 3번 정도 뵙게 될 것 같고, 나머지 강사 선생님들은 한 번 이제 그쪽 다 전문가분들을 모셨기 때문에 뭐 이제 외부 강사 선생님들 모셨고, 한 분만 강의를 2개 아마 하실게 될 거고,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하는데, 제가 사실 오늘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 질문거리 생각하시라고 제가 이제 좀 딴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남 앞에서 말을 하는 걸 천상 좋아하고 별로 앞에서 떨고 하지 않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떨고 하지 않는데, 오늘은 좀 긴장이 많이 됐습니다. 왜냐면 첫 강의였기 때문에 이 단추를 잘 끼워야 앞으로. 근데 제가 이 강의가 없으면 야 장난 아닌데,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야 이건 지옥인데? 제가 막 여기 이제 계신 분들 다 졸게 만들면, 그래서 긴장을 많이 했는데, 뭐 근데 여기 이제 또 그 거의 준 전문가분들 계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강의해야 되나 이제 막 좀 걱정 많이 했는데, 되게 분위기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잘 들어주셔가지고 되게 좋고. 질문 없으신가요? 질문 그러면 딱 5분 정도 시간이 남았네요. 그러면 수업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한 5주차쯤 아마 다시 한번 뵐 것 같습니다. 그때 다시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